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요즘 밤잠을 못 잔다는 소문이 돕니다. 중국 전기차한테 쫓기고 테슬라한테 치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엔 옆집 삼성이 3조 원짜리 폭탄을 들고 자동차 판에 뛰어들었거든요. 반도체나 만들던 놈들이 무슨 차냐고 비웃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삼성이 이번에 독일에서 사온 게 단순한 부품 회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동차 1000만 대의 눈과 뇌를 통째로 집어삼킨 겁니다. 30년 전 눈물 흘리며 자동차 사업 접었던 그 삼성이 엔진 자체가 필요 없는 시대를 기다렸다가 칼을 빼든 거죠. 이게 왜 우리 주머니 사정이랑 직결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1998년입니다. IMF 한파에 온 나라가 얼어붙던 그해 삼성 자동차는 처참하게 무너졌거든요. 수조 원을 날리고 수만 명이 길거리에 나앉았는데 당시 자동차 업계 반응이 정말 잔인했습니다. 기름때 한번 안 묻혀본 반도체 회사가 차를 만들겠다고 설쳤으니 당연한 결과라는 식이었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자동차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았냐면서요. 그런데 삼성이라는 조직의 무서운 점은 한번 당한 굴욕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지는 않죠. 엔진 깎고 쇠 두드려서는 현대차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이 택한 전략은 완전히 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기계의 시대가 저물고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열릴 때까지 30년을 참으면서 반도체로 현금을 쌓고 또 쌓았거든요. 그 사이 삼성이 끊임없이 자동차 주변을 맴돌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2016년에 오디오 전문 기업 하만을 9조 원 주고 인수했을 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스피커 회사를 왜 저렇게 비싸게 사냐는 거였죠. 하지만 그건 삼성이 그려놓은 거대한 밑그림의 첫 번째 조각에 불과했던 겁니다. 본격적으로 독일 자동차 제국의 몰락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벤츠, BMW, 폭스바겐 하면 가슴이 웅장해지시죠? 100년 넘게 엔진 기술의 정점에 서 있던 제국들이거든요. 문제는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물리적인 장치가 작동해서 차를 멈췄지만 지금은 센서가 운전자의 발동작을 읽고 컴퓨터가 계산해서 차를 세우는 시대가 됐거든요. 업계에서는 이걸 SDV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독일차의 비극이 시작되는 건데 엔진은 세계 최고로 만들면서 코딩 실력은 한참 뒤처져 있다는 거예요. 폭스바겐이 신차를 출시했는데 소프트웨어가 통째로 먹통이 돼서 전량 리콜이라는 대망신을 당한 게 대표적인 사례죠. 요즘 자동차 한 대를 굴리는데 필요한 프로그래밍 코드가 무려 1억 줄인데 이건 최첨단 전투기 F-35보다 4배나 복잡한 수준이거든요. 하늘을 나는 전투기보다 도로를 달리는 차가 더 정교한 두뇌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독일 기술자들은 여전히 렌치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삼성이 이 틈을 놓칠 리가 없었죠.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독일 부품 공룡 GF가 등장합니다. GF가 어떤 회사냐면 프리미엄 자동차 10대 중 7대에 이 회사 변속기가 들어갈 정도로 업계에서는 절대 강자거든요. 연 매출만 60조 원이 넘는 초거대 기업입니다. 문제는 GF가 2015년부터 자율주행 시장을 독식하겠다며 미국 기업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인 건데 거기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22조 원이었습니다. 근자감이 하늘을 찔렀던 거죠. 그런데 세상 일이 계획대로 됩니까? 고금리 시대가 닥치면서 빌린 돈 이자가 폭탄이 되어 돌아왔고 매년 조 단위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 겁니다. 사실상 파산 직전이었죠. 이때 삼성이 등장합니다. 현금 100조 원이 쌓인 통장을 슬쩍 보여주면서 GF의 핵심 중 핵심인 ADAS, 그러니까 자율주행 보조 사업부를 3조 원에 가져간 겁니다. 22조 원 들여서 피땀 흘려 키운 기술을 삼성이 떨이 가격에 낚아챈 거죠. GF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나겠지만 당장 살아남으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삼성이 단순히 기술력 하나 보고 3조 원을 쓴 걸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삼성이 산 건 카메라나 센서 같은 하드웨어 덩어리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 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 1000만 대에 장착된 눈, 그러니까 실시간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 전체를 손에 넣은 겁니다. 독일 아우토반을 질주하는 차, 미국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동남아시아 비포장 도로를 지나는 차에 달린 삼성의 카메라가 쉬지 않고 도로를 촬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폭우가 쏟아질 때 차선이 어떻게 번지는지, 안개 낀 새벽에 신호등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정보는 실험실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실전 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려면 학습할 데이터가 많아야 하잖아요. 테슬라가 왜 자율주행에서 독보적이냐면 자기네 차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이번 인수로 테슬라에 맞먹는 규모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삼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반도체죠. 2천만 대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자체 인공지능 반도체에 집어넣으면 삼성의 칩이 지구상에서 가장 운전을 잘하는 슈퍼 두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볼게요.
삼성이 자동차 시장에서 가진 패를 한번 쭉 나열해보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자율주행의 눈은 GF에서 가져왔고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직접 만들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칩도 세계 1위 삼성이 쥐고 있죠. 배터리는 삼성 SDI가 공급하고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담당하고 차 안 오디오 시스템은 하만이 책임지거든요.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테슬라도 배터리는 외부에서 사다 쓰고 애플은 자체 전기차를 만들려다가 부품 조달의 벽에 막혀서 아예 포기했거든요. 삼성은 그룹 계열사끼리 전화 한 통이면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전부 해결되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미 완성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삼성이 자동차 제조사들한테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차체만 만들어라. 안에 들어가는 똑똑한 기능은 우리가 패키지로 전부 넣어줄게. 예전에 컴퓨터 살 때 인텔 인사이드 스티커 붙어 있으면 안심하고 샀던 것처럼 앞으로 자동차에 삼성 인사이드 마크가 붙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현대차 입장에서 이게 왜 공포스러운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소프트웨어와 자금력이라는 두 가지 급소를 삼성이 정확히 찌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삼성은 핵심 부품을 전부 직접 만드니까 원가를 확 낮출 수 있는데 현대차는 이런 첨단 부품들을 외부에서 사와야 하니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한테 프리미엄 시장을 뺏기고 중국 전기차한테 가성비 시장을 잠식당하는 와중에 삼성까지 치고 들어오면 현대차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삼성이 노리는 진짜 대박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스마트폰 요금 내고 넷플릭스 구독료 내는 것처럼 자동차에서도 똑같은 구독 모델을 심으려는 거거든요. 삼성이 공급한 자율주행 시스템은 스마트폰처럼 수시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어제보다 주차를 더 잘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데 이 서비스를 계속 쓰려면 매달 돈을 내야 하는 구조인 거죠. 전 세계 1000만 대 차량이 매달 만원씩만 구독료를 낸다고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1000억 원, 1년이면 1조 2천억 원이 삼성 통장에 자동으로 꽂히는 겁니다. 애플이 아이폰 팔고 앱스토어와 구독 서비스로 돈을 긁어모으는 그 황금 공식을 삼성이 자동차 위에 그대로 얹은 거거든요. 3조 원 투자로 매년 수조 원이 흘러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깔아버린 셈이죠. 더 무서운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삼성이 마음만 먹으면 공장 한 곳 안 짓고도 삼성 브랜드 자동차를 세계에 뿌릴 수 있거든요. 지금 폭스바겐 같은 기업들이 자금난에 공장 문을 닫고 있잖아요. 삼성은 현금이 100조 원이나 쌓여 있으니까 그 공장을 헐값에 빌리거나 사서 위탁 생산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30년 전 엔진 기술이 없어서 쫓겨났던 회사가 이제는 엔진 자체가 사라진 전기차 시대에 모든 패를 쥐고 판을 뒤흔들고 있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정리하자면 삼성의 이번 GF 인수는 단순한 기업 쇼핑이 아니라 30년 전 굴욕에 대한 가장 정교하고 치밀한 복수극입니다. 반도체나 만들라고 비웃던 세상을 향해 이제 우리 없으면 차 한 대도 제대로 못 굴린다고 선전포고를 한 거나 다름없죠. 퇴근길 차 안에서 집에 도착하면 목욕물 받아줘 라고 말하면 삼성 자동차와 삼성 가전이 동시에 움직이는 세상이 머지않았습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라 삼성이 실제로 설계하고 있는 미래거든요.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 덩어리가 아닙니다. 바퀴 달린 슈퍼컴퓨터이자 우리 일상을 연결하는 거대한 플랫폼이 되고 있죠. 2030년 여러분의 주차장에 서 있을 차에는 과연 어떤 로고가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